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시장이 꽤나 좀 혼잡합니다. 여러분들 좀 혼돈을 수반하고 있는 시장 같대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BM의 주가도 이제 상승세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는 좀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삼성 SDI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떠하고 이 상황이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에코프로와 BM에 있어가지고는 직결되는 수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SDI의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JP모건은 내부 문건을 통해서 북미 ESS 시장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주가가 거의 2년 만에 2년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조선주, 여러분들. 조선주처럼 보셔야 돼요. 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보시면은요. 삼성중공업이 자, 요때죠. 2013년에 피크 한번 찍어주고 10여 년 동안 주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지금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중공업은 조선주다 보니까는 좀 숨고르기 기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전기차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세가 둔화될 뿐이지 성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성장 안 하네? 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을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느려. 근데 성장은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ESS가 성장을 지금 더 빨리 하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이렇게 간 것처럼 에코프로와 BM이 이 성장세를 만났다 보니까는 좌청룡 우백호니까는 좌 EV 우 ESS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조선주처럼 이런 구조적인 사이클이 지금 나온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삼성 SDI가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답지를 주어줬는데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 조정을 받아주면 돼요. 우리는 그 조정을 품어주면 됩니다. 따뜻하게 하나하나 볼 텐데 일단은 지금 삼성 SDI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미국의 ESS 시장 대응력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 말경에 미국의 ESS 시장은 30기가와트시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글로벌적인 ESS가 42기가와트시예요. 근데 지금 7, 80% 이상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미국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필요한 게 내년이죠. 내년 한 해 동안 30기가와트시가 필요하다고요. 내년 한 해 동안. 그럼 27년과 28년은 또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더 필요해. 근데 이제 JP모건이 이제 문건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충격적인데 이게 더 이거 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아시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해가지고 1차 ESS 이거 이제 경매 형식으로 수주 내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 SDI가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로 이제 이 경매에 나섰는데 오히려 낙찰은 지금 각형 NCA ESS가 낙찰이 됐어요.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가격도 LFP ESS보다 지금 삼성 SDI의 NCA 각형 ESS가 더 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언제였어요? 7월 달이었어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케이죠. 그러면 이 3면을 풍력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풍력으로 도배를 해버리면은 자 ESS는 바늘 가는데 실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해. 근데 LG엔솔이 LFP ESS로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왔는데 삼성 SDI가 3원계 ESS로 눌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1차 이제 이 옥션 당시에.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일단은 미국 수주전에 일단 나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LFP ESS 양산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 SDI도 복잡한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빨리 이 LFP 양극재를 프로덕션 양산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도 미국의 수주를 받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게 내년 되면은 이제 딱 교통 정리가 되거든요. 싹 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지금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요걸로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LFP 양극재가 곧바로 출하가 되면 그걸로 ESS를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더 싼 가격에 ESS 수주 나선다. 그래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봤을 때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ESS 확실히 돈이 되냐?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되고 에코프로 BM이 빨리 LFP 양극재만 양산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도 이제 날개를 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오늘 에코프로 BM이 미드니켈 양극재 이거 이제 양산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미드니켈 배터리 가격이 LFP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내년에 이제 ITC랑 PTC 이게 이제 세액공제인데 이게 생산세액공제고 이거는 이제 ESS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두 가지 세액공제가 다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거 봤을 때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이제 받아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중국의 LFP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미드니켈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장성을 딱 어떻게 보면은 두부 칼 자르듯이 ESS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칼 한 자루를 더 만들어냈잖아요. 칼 한 자루를. 그게 뭐다? EV 쪽.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검과 방패 무장해서 다시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게 지금 에코프로 BM의 전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2분기 3,00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LFP 양극재 3,000톤. 자, 3,000톤이면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1에서 1.3기가와트시급의 LFP 배터리 양산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물량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만약에 양산 검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기가와트시급을 지금 이제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1기가와트가 아니라 뭐 3기가, 5기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와 BM의 주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 윗골이 나왔잖아. 여러분들 윗골이 나왔는데 이게 안 좋은 윗골이가 아니라 양질의 윗골이에요. 양질의 윗골이고 그리고 지금 BM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성은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잘 갖췄어요. 성장성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갖췄단 말이야. 야무지게.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냥 우리가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없어. 품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상승 나오니까는 요 2차 사이클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와 BM이 이 조선주가 날아간 것처럼 하나오션이나 이제 삼성중공업이 날아간 것처럼 이러한 지금 사이클에 직면을 했고 그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테마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경쟁력을 지금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JP모건의 내부 문건입니다. JP모건은 이러한 상황이 동의를 하는지 자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와 BM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소나기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꾸준히 제가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 JP모건의 내부 문건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이 기적 10월 28일 화요일 16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차의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4배 가까이 되는 194만 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익률은 당연히 200%가 넘죠. 오늘 시장이 2차 전지든 원전이든 뭐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오늘 같은 장이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날것의 재료가 있고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안 받았던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방망이 짧게 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러한 전략으로 해야지 이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챙기실 수가 있는데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하루에 5, 6% 정도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장이 좋으니까는 이제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까지 투명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짧은 손절이죠. 짧은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좀 뽑아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 손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역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HJ중공업을 어제죠. 네, 어제 10월 27일 월요일 9시 8분에 3만 원 잡았어요. 3만 원에 잡았는데 안 그래도 월요일 날 조선주 돈이 막 들어왔고 삼성중공업 거래대금 터치면서 땡겨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HA 중공업도 더 끌고 가자. 평단 낮으니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아침에 급락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손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6일 차에 194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천만 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2기도 1기와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수익 본 종목 이제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10월 28일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자, 화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로 좀 남겨드린 종목 한빛레이저였습니다. 한빛레이저를 8시 46분에 남겨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유리기판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한 프리마켓에서 이제 SKC라든지 피롭틱스죠.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무리지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몸집이 가볍고 상승률이 더 좋은 애가 바로 얘였거든요. 한빛레이저. 그래서 대기방에서도 보시면은 지난 이제 3월 달이었죠. 지난 3월 달에 요 내역이 다 있습니다. 대기방에. 보시면은 대기방에서도 지난 3월 10일 날에 한빛레이저를 좀 크게 베어먹은 이력이 있었어요. 대기방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지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빛레이저를 8시 48분에 시초가로 또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빛레이저를 또 못 보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시 54분에 혹시 몰라서 올릭스라는 종목을 또 남겨드렸습니다. 시초가 매수로.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주인데,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바이오주에 어제부터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알테오젠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 이슈가 있는 전고점이랑 이격이 가까운 올릭스를 시초가 매수로 이렇게 좀 챙겨 드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는 11.34%.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한빛레이저 시초가에 드린 게 한 요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 시초가 드렸고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은 거래량 수반 됐을 때 제가 이제 매도 신호 좀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초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밀렸어요. 등락은 보여주었지만은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얘가 전고점이랑 이격이 가까워. 그러니까 한 번 더 고점만 갱신해 주면은 신고가고 앞전에 이제 매물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앞전에 매물도 없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유용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제가 드린 거예요. 어차피 바이오에도 돈이 한번 좀 쏠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릭스도 좀 수익을 챙겨 갔고요. 그리고 나서 장중 매매죠. 10시 27분에 35,000원 이하. 장초에 시초가 매매 끝내면은 바로 장중 매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10시 27분이 요때였습니다. 요때. 네, 급락이 나오기 전에 10시 27분에 문자로 남겨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 나왔어요. 급락 나와가지고 매수가 35,000원 이하. 자, 체결을 시켰죠. 체결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이렇게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 요 부분이었죠.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332분이 참여 중이신데 정말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니까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몸조리 잘하셔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본업에도 집중하시랴, 50만 원의 기적도 따라오시랴, 정말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정말 잘만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우상향할 수 있을 만큼 5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남겨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 익절 후에 이제 12시 11분에 삼성중공업 들어갔거든요.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이제 29,80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 그래서 지금 이제 50만 원의 기적 이제 300여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신청자분들이 꽤나 좀 계셔가지고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나라와도 같이 웹발신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기를 하셔야 될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종 못지않게 이렇게 좀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JP모건이 미국 내 BESS 시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AI 팩토리용 인프라로 800VDC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어느 정도 캐파의 데이터 센터 크기냐면은 지금 오픈 AI만 이제 100기가와트시가 넘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이상이에요. 100기가와트시예요. 필요한 전략이. 그럼 100기가와트시면은 대형 원전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줄 아죠?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ESS는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분으로 한 130기가와트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하나예요. 오픈 AI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ESS 시장은 삼성 SDI 콩쿨에서 미국이 연 30기가와트시다?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야. 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ESS가 필요한 게 대형 원전이 없으니까 지금 대형 원전이 지어지는데 8년이 걸리잖아요. 지금 SMR은 어떻습니까? SMR은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빠른 건설,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중국 기업들은 내년에 이제 짐을 싸서 다 나가야 됩니다. 예, 쫓겨나야 되는 신세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발주를 넣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습니까? 지난 주말에 고션이 미시간 공장 3조 원 투자 철회 계획 요거 발표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부터 ESS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시행이 되는데 두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PTC와 ITC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공제와 이제 ESS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두 가지가 진행됐는데 고션이 이제 지난 주말에 3조 원에 달하는 이 공장 투자 철회를 한 거는 이거는 이제 PTC 수령이 어렵고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프로젝트 자체가 PTC뿐만 아니라 ITC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ESS 평균 설치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20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LFP ESS니까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ITC죠. ITC 생산 공제가 얼마다? $100 정도가 돼요. 킬로와트 시당. 킬로와트 시당 $100 정도가 되고 PTC 생산 공제는 여기에다가 $45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PTC와 ITC에 대한 이 생산 공제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200kW시죠. 설치 가격이 평균적으로 200와트, 킬로와트 시당 $200인데 중요한 거는 ITC와 PTC 공제를 받으면은 킬로와트 시당 $145가 또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설치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에서 공제를 해줘요.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요게 안 되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의 거죠. 엔비디아의 이제 100기가, 200기가와트시 여기에 대한 이제 ESS 수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는 금액 구찌 자체가 크고 투자의 금액 구찌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 ESS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설치 가격의 절반 이상을 이제 세금으로 돌려주니까는 얘네들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금 공제 해주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이득된 걸로 추가적인 다른 투자 쪽도 알아보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 손해보는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JP모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겁니다. PTC와 ITC 이루어지니까는 내년에 미국 내 생산 55%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겠고 그럼 주가는 본질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조정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다시 한번 2차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 설치를 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설치가 아니라 세금 공제 받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룰 거기 때문에 이거 리튬 가격도 올라가겠죠.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직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안 했어요. 오픈 AI도. 오픈 AI만 300기가와트십니다. 여러분 오픈 AI만. 최태원 회장이 저번 주말에 유튜브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한상임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AI가 버블 아니냐. 이러한 지금 시각이 봤는데 아니 버블이더라도 투자를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버블을 상관할 거 없이 투자를 안 하면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네들도 투자를 안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메말라 죽는다라는 걸 알아. 시들어 죽는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뒤처지고, 안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해버려. 그럼 여기에서 뭐 ESS? 지속적인 장기 수혜가 이루어지고 EV까지 판매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청룡, 우베코, 호랑이 등의 날개를 4개나 다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신 주주분들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고,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기방에서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방인데, 대기방에서는 실제로 이제 수익과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대응 두 가지를 본질로 생각해서 두 가지만 해요. 뭐 딴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우선적인 대응, 그 대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손익비 좋은 타점이 어디? 손익비를 우선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도 밸류에이션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대기방에서는 이렇게 지난 언제입니까? 3월 5일, 여기 날짜 다 나오죠. 3월 5일 날 이제 군인 공제회 출신이신 분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보시다시피 4,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얘가 로봇손이거든요. 로봇손. 그렇다 보니까 4,000원대 추천드린 이유가 뭐 어중간하게 2배 수익 먹으려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5배 넘게 수익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회 출신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을 또 봐야 될지, 에코프로와 BM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어떠한 종목에서 또 수익을 봐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와 BM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어. 내가 머리가 하얘졌어.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군인공제 출신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은행권, 증권가, 그리고 보험권 출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5인이 에코프로와 BM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우선적으로 대응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무료니까는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은 사람 냄새가 나는 대기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와 BM 내가 어떤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될까? 외국계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는 어떠한 내용일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도 전에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와 BM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